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30년 전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는지 끝까지 보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부산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 마을. 그곳에 자리한 평화요양병원은 30년 넘게 이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온 작은 병원이었어요. 2023년 3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월요일 아침, 병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성이 있었어요. 주인공 도윤의 등장.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 이도윤입니다. 키 175cm,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33세의 청년이었어요. 5년간 대형 병원에서 간병 경험을 쌓은 그였지만 번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바닷가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도윤 씨, 환영해요. 저는 간호사 김정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간호사가 도윤을 병원 곳곳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특별병동이에요. 주로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302호 박은정 할머니는 좀 특별하세요. 어떻게 특별한가요? 15년째 입원해 계시는데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진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날 셔터를 눌렀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302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박은정 할머니, 올해 78세, 1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오른쪽 몸이 불편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흐린 눈동자가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저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사진 속, 그 아이, 도윤아? 네, 제 이름이 도윤이긴 한데,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카메라로 향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는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카메라가 특별한 건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어요. 30년째 멈춰 있어. 뭐가 멈춰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말은 중얼거림으로 끝났어요. 병실을 나온 후 정희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은정 할머니는 15년 전부터 저 상태예요.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 카메라는 뭔가요? 할머니가 병원에 올 때 가져오신 유일한 소지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그 카메라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글쎄요.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날 오후 도윤이 은정 할머니의 간병을 맡게 됐어요.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어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하자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 저를 누구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 내가 놓쳐버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고 자신을 보는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도윤이 병실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걸 왜? 이 사진, 현상하고 싶어. 할머니가 카메라에서 필름통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도와줄까요? 도윤이 다가가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그걸 왜 만지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들어와서 할머니 손에서 카메라를 빼앗았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 병원 이사장 한지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지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카메라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필름은 왜 안 되는 건가요? 도윤이 물었을 때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이 감춰야 할 비밀이 들어있어요. 한지수 이사장의 등장으로 병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꽉 껴안으며 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도윤 씨, 죄송하지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도윤이 병실을 나간 후 모녀 간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왜 자꾸 그 카메라를 만지시려고 해요? 지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수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세요? 아직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30년이 지났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 은정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요? 지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도윤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 아이, 도윤이가 돌아온 거야. 그럴 리 없어요. 도윤이는 30년 전에. 아니야. 분명 그 아이야. 얼굴이 똑같아. 어머니,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그 아이는 이미. 지수의 말이 끊겼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야, 엄마 말을 들어봐. 그 사진을 현상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와 같은 이름의 아이가 있었다는 걸까? 그리고 왜 내 얼굴을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까? 점심시간에 도윤은 정희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혹시 은정 할머니 가족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큰 사건이요? 30년 전쯤에 아들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고. 오후에 도윤이 다시 병실에 들어가자 은정 할머니 혼자 있었어요. 카메라는 지수가 가져간 듯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도윤아, 가까이 와봐.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그 카메라, 마지막 필름이 들어있어. 할머니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3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누구 사진인가요? 내 아들, 도윤이. 할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너, 정말 그 아이 닮았구나. 그때 지수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그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수야, 그 카메라 어디 뒀니?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앞으로는 꺼내지 마세요. 지수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 씨,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혼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던 도윤은 우연히 지수의 사무실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지수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앞에는 그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30년째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하다니. 지수의 독백이 복도까지 들렸어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도윤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죽었다고? 그럼 그 도윤이라는 아이는. 바로 그때 지수가 카메라를 들고 금고로 향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숨었지만 지수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필름이 현상되는 날이 오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그리고 금고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0에, 8에, 1에, 5. 다음날 아침 도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정희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은정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쓰러지기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새쌍둥이가 와야 해. 그 아이들이 사진을 찾을 거야. 라고요. 은정 할머니가 쓰러진 지 사흘 후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아이들이 복도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똑같이 생긴 3명의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박민아, 박민서, 박민정. 올해 8살인 이 세 쌍둥이는 은정 할머니의 손녀들이었어요. 지수의 딸들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왜 누워 계세요? 첫째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아프셔서 쉬고 계셔. 조용히 해야 해. 지수가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때 도윤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세 아이가 동시에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와, 아저씨 완전 잘생겼다. 둘째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민서야, 실례야. 지수가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도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셋째 민정이 물었어요. 도윤이야. 이도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은정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도윤. 도윤이라고 했니? 할머니가 힘겹게 일어나려고 하자 아이들이 달려갔어요. 할머니, 깨셨어요? 응. 우리 예쁜 손녀들. 할머니가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도윤을 가리켰어요. 얘들아, 저분이 도윤 삼촌이야. 삼촌? 새아이가 의아해했어요. 엄마, 우리에게 삼촌이 있어요? 미나가 지수에게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에 아이들은 병원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세상둥이는 평소 출입금지 구역인 창고까지 들어갔어요. 언니들, 여기 뭔가 많이 있어. 민정이 소리쳤어요. 창고에는 오래된 병원 장비들과 함께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민서가 먼지투성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와, 이거 완전 옛날 카메라다. 미나가 신기해하며 카메라를 들어올렸어요. 이거 뭔가 특별해 보여. 민정이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 아이가 동시에 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거 할머니 거야.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이 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새쌍둥이라서 그런지 때로는 같은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이거 가져가자.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할걸? 몰래 가져가면 돼. 새아이는 카메라를 옷 속에 숨기고 창고를 나왔어요. 그날 밤 새쌍둥이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명 모두 같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젊은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지금의 도윤과 똑같았어요. 사진을 찍어줘. 꿈속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사진을. 하지만 카메라 셔터가 눌리기 직전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의 결심. 언니들, 나도 그 꿈 꿨어. 민정이 일어나자마자 소리쳤어요. 진짜? 나도. 나도. 세 아이는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모든 내용이 일치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그 아저씨, 도윤 아저씨가 있었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세 아이는 결심했어요. 카메라의 필름을 현상해 보기로. 아침 식사 후 세 아이들이 도윤을 찾아왔어요.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도윤이 웃으며 물었어요. 이거 현상해 주실 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카메라는 분명 지수가 금고에 넣어둔 그것이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어? 창고에서 찾았어요. 근데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할머니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꿈을.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나왔어요. 그 꿈에 도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지수가 나타났어요. 얘들아, 뭐 하고 있어? 엄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창고에서 찾았어요. 얘들아, 그건 매우 위험한 물건이야. 절대 만지면 안 돼. 왜요? 그냥 카메라인데. 이유는 묻지 마. 당장 내놔.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민정이 대답했어요.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현상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그 순간 지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아이들까지.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내 소녀들이 어디 있어?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갔어요. 우리 예쁜 손녀들. 그는 바로 박상구 회장. 지수의 아버지이자 이 지역 최대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어요. 박상구 회장의 등장으로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고 지수 역시 딸에서 병원 이사장으로 태도가 변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소녀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박상구 회장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새로 온 간병인이에요. 이도윤 씨라고. 그 순간 박상구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이라고?
그럴 리가. 박상구 회장이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33세입니다. 33세.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안색이 변했어요. 지수야,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지수와 박상구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아이들과 도윤만 남았어요. 지수야, 저 남자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일주일 전부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놨어요. 어머니께서 도윤 씨를 보고 30년 전 그 아이라고 하세요. 뭐라고? 박상구 회장이 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카메라를 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창고에서 찾아서 현상하겠다고 해요. 박상구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지수야, 너는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 안에 사진이 현상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도대체 그 사진에 뭐가 있는 거예요?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의 증거가. 박상구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도윤이를, 그 아이를. 아버지, 설마 불법 입양이었어.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던 거야. 지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이었어.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저 남자가. 한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진짜 우리 삼촌이에요? 미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봤고요. 민서와 민정이 거들었어요. 도윤도 이상했어요. 자신도 어릴 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아저씨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응.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럼 진짜 우리 삼촌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흥분했어요. 아저씨, 우리 몰래 현상하러 가요. 민정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너희 엄마는 할아버지랑 얘기하느라 바빠요. 지금이 기회예요. 아이들의 간청에 도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그도 그 사진이 궁금했거든요. 그럼 잠깐만. 도윤은 결심했어요. 20분 후 도윤과 새쌍둥이는 병원 근처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60대 사진관 주인이 웃으며 맞았어요. 필름 현상 좀 부탁드려요. 도윤이 카메라를 내밀었어요. 어머, 이거 오래된 필름이네요. 언제 찍은 건가요? 30년 전쯤. 30년 전? 그럼 상당히 오래됐는데 혹시 현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주세요. 사진관 주인이 카메라를 받아 필름을 꺼냈어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과 도윤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민서가 말했어요. 뭐가? 만약에 정말 우리 삼촌이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엄마랑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미나가 의문을 표했어요.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분 후 사진관으로 돌아갔어요. 현상 완료됐어요. 그런데 사진관 주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사진을 보세요. 주인이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과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은정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배경의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지금의 도윤과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구석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도윤, 1993년 8월 15일. 바로 그때 사진관 문이 벌컥 열렸어요. 거기서 박상구 회장과 지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 사진 내놔. 박상구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나가 재빨리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삼촌 사진이에요. 삼촌이라고? 박상구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얘들아, 그건 위험한 사진이야. 당장 내놔.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위험해요? 그냥 가족 사진인데. 그때 도윤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박상구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너는 이미 죽은 아이야. 뭐라고요?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아이라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죽었어야 할 아이라니. 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구 회장의 충격적인 발언에 사진관안이 얼어붙었어요. 죽었어야 할 아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들아, 지금 당장 집에 가자. 지수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도윤이 앞을 막았어요. 회장님,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누구인가요? 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30년간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내 부모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도윤 씨, 그만해요. 지수가 말렸지만 도윤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은정 할머니를 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도윤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저예요. 하지만 30년 전 사진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상구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라. 긴 얘기가 될 것 같다. 모두가 사진관 의자에 앉았어요. 30년 전, 1993년 여름이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때 사업이 어려웠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지.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불법 입양 브로커들이 접근했어. 은정이가 도윤이를 낳았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업 때문에 돈이 급했어. 그래서 브로커들에게 도윤이를. 설마 1억 원을 받고 해외 입양을 보냈어. 충격적인 고백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쳐버렸어. 그리고 도윤이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지. 어머니는 매일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박상구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가 브로커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도윤이가 입양 과정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거짓말이에요. 민정이 소리쳤어요. 도윤 삼촌은 여기 살아있는데. 박상구 회장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것이 30년간 나를 괴롭힌 거짓말이었어. 그럼 저는 정말 그 아이인가요? 도윤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진은. 박상구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이 사진은 은정이가 도윤이를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 날 찍은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그때 집에 놀러 온 조카였어. 지수의 사촌 형이었지. 사촌 형? 지수가 놀랐어요. 그 형이 도윤이랑 닮았다고 해서 은정이가 좋아했었어. 그럼 저는 그 사촌 형과 닮은 건가요? 아니면. 도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사진관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이 사진 디지털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된 흔적이 없어요. 진짜 30년 전 사진이 맞고요. 그럼 거울에 비친 이 남자 얼굴, 지금 여기 계신 분과 99% 일치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확실히 하자. 박상구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 정말요? 도윤이 놀랐어요. 그래,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 끝내고 싶어. 지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그럼 내가 평생 사죄해야지. 새쌍둥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도윤 삼촌이 맞다고. 꿈에서 봤거든요. 민서가 거들었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셨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지금의 도윤 삼촌이 됐어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병원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정희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은정 할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셨는데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도희가 돌아왔다.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을 당장 오라고 하세요. 박상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사진 말고 진짜 증거가 있다고 하세요. 진짜 증거? 네. 도윤이의 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상구 회장에게 집중됐어요. 과연 은정 할머니가 말하는 진짜 증거는 무엇일까요? 일행은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은정 할머니가 15년 만에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 지수가 병실로 달려갔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은정 할머니는 15년간의 흐릿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또렷한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어요. 지수야, 그리고 상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정신이 맑아졌어. 할머니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어요. 도윤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 30년을 기다렸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상구야.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은정 할머니가 박상구 회장을 노려봤어요. 어머니, 무슨 30년 전 내가 우리 도윤이를 팔았을 때 말이야. 박상구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너는 브로커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지? 어머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도윤이가 살아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5년 후에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찾았거든. 5년간의 추적. 은정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파일을 받아봤어요. 도윤이에 대한 모든 기록이야. 파일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199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고아원. 할머니가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어요. 5살 된 도윤이가 여기 있었어. 사진 속에는 정말로 어린 도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 시애틀의 한인 가정에 입양됐지. 두 번째 사진에는 조금 더 자란 도윤이 새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건강한지 개인 탐정을 통해 계속 확인했어. 할머니가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축제. 이 모든 사진을 5년마다 탐정을 보내서 찍어오게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못다 해준 사랑을 이렇게라도. 그리고 5년 전 내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것도 아셨어요? 입양 가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들었어. 도윤은 놀랐어요. 정말로 5년 전에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국에 온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 근처로 이사를 온 거야. 이사를요? 지수가 놀랐어요. 3년 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도 그 때문이야. 언젠가 내가 여기 올 줄 알았거든. 그럼 제가 이 병원에 취직한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인 지수에게 부탁했어. 도희라는 이름의 간병인이 지원하면 꼭 뽑으라고.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때 정희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벌써? 응급으로 의뢰해서 정희가 봉투를 박상구 회장에게 건넸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박상구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어요. 일치율 99.98%. 그럼 도윤 씨는 은정 할머니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도윤을 꽉 껴안았어요.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 내 아들아. 새쌍둥이들도 울면서 달려왔어요. 도윤 삼촌, 진짜 우리 삼촌이었어. 우리가 맞다고 했잖아.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우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박상구 회장의 참회. 하지만 박상구 회장만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수가 다가갔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아버지, 도윤아. 박상구 회장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죄를 그만해요. 도윤이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미국에서 좋은 가정에 자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30년 전 불법 입양 사건이 언론에 풍부됐습니다. 뭐라고? 지금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박상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폭로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 자료가 다 나갔어요.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박상구 회장, 30년 전 불법 입양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피해자 가족과 만나셨습니까? 기자들의 함성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병원 밖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피해자 가족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든 기자들이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어요. 안 돼. 위험해. 지수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회장님 입장은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좋아. 그럼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자. 박상구 회장이 결심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3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다 털어놓는 게 맞아. 회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새 쌍둥이들도 용기를 냈어요. 우리도 함께 갈래요. 안 돼. 너희는 위험해. 아니에요. 우리가 도윤 삼촌을 찾은 거예요. 1시간 후 병원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상구 회장과 도윤 그리고 은정 할머니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상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1993년 8월 저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중 불법 입양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 도윤이를 1억 원을 받고 해외로 보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아드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도윤을 가리켰어요. 제 아들 이도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30년간 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혹시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가족을 만났고요. 그럼 30년 전 일을 용서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은정 할머니가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도윤이의 어머니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30년 전 제 남편이 저지른 일로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새 쌍둥이가 무대로 뛰어나왔어요. 도윤 삼촌. 아이들이 도윤을 껴안았어요. 우리가 꿈에서 봤어요. 도윤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기자들이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우리는 사진으로 삼촌을 찾았어요. 미나가 그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30년 전 사진이지만 삼촌이 맞았어요.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네. 30년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도윤이 답했어요. 이 사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네. 사진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일어났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전 재산을 불법 입양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아버지, 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도윤도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과거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요. 은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구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족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의외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백 통의 편지와 꽃다발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예요.
정희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도윤 씨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도윤이 편지 하나를 열어봤어요. 저도 입양아입니다. 도윤 씨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친가족을 찾고 싶어요. 비슷한 사연의 편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때 새쌍둥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도윤 삼촌, 우리 사진관 차려요. 사진관? 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사진관이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박상구 회장의 진실한 고백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불법 입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괜찮니? 은정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도윤이 부축했어요.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한 달 사이에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 때문인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은 가족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닷가 마을 중심가에 작고 예쁜 사진관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사진관 사진은 사랑을 남깁니다. 와, 정말 예뻐. 새쌍둥이들이 뛸듯이 기뻐했어요. 도윤 삼촌, 이제 정말 사진사가 됐네요. 그래,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거야. 사진관 한쪽 벽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 사진과 함께 도윤 가족의 재회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전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지수가 말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을 찾는 일도 도와주시나요? 4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네,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윤이 친절하게 맞았어요. 저도 30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이 있어요. 여성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밖에 없는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도윤이 그 사진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는 가족들의 정식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자, 모두 모이세요. 은정 할머니를 중심으로 박상구 회장, 지수, 도윤, 그리고 새쌍둥이까지. 할머니,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30년 만에 울린 셔터 소리.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완전한 사진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새쌍둥이들이 액정을 보며 좋아했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우리 가족 사진이 생겼네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도윤을 따로 불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30년 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할머니가 손바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반지야. 반지요? 내 탯줄로 만든 금반지야. 평생 간직하려고 했었는데 도윤이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내가 가져라. 엄마의 사랑이 담긴. 한편 박상구 회장은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후회.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회장이 사진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되찾았거든. 뭐려? 가족이야. 진짜 가족을. 기억사진관은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윤은 사진 기술과 함께 인터넷 검색, DNA, 매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찾기를 도왔어요. 지금까지 50여 가족이 재회에 성공했어요. 도윤 삼촌, 또 성공했어요. 민정이 뛰어들어왔어요. 이번에는 40년 만에 만난 형제예요. 사진관에는 기적의 재회 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왜 이곳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손님이 물었어요. 사진이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도윤이 웃으며 답했어요. 진심이 마법을 부리는 거죠. 해가 지는 바닷가. 기억사진관 앞에서 온 가족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어요. 도윤아, 행복하니? 은정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3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네. 새쌍둥이들이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할머니, 도윤 삼촌, 사랑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어요. 30년간 멈춰있던 셔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셔터 소리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랑은 사진처럼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이 가족이 증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